신설이 되는 발전소가 태양광 풍력인데 네. 당연히 데이터 센터도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제 이런 중동 사태 때문에 확실해진 게 두 개가 있죠. 네. 이 사태가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오늘 모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중동 사태 때문에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부터 잠을 못 자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에 독이 될까 봐. 이번에 우리가 이 중동에서 가져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70% 비중이 거기를 통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심각한 상황이죠.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이제 그쪽에서 오고요. LNG는 한 20% 정도 네. 와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긴 한데요. 원유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이 일부 있습니다. 정제를 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제외하면 다 이제 국내에서 소비되는 뭐 주로 교통용으로 많이 들어가죠.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라서 이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면 뭐 사실은 대란 뭐 이런 케이스들이 되고요. 또 뭐 계속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원유라는 것이 이제 워낙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의 기초 소재로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수급이 계속 꼬이게 되면 뭐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사용할 수 예전에 이제 마스크 대란 우리 이제 봤는데 그런 것과 유사한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제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반향은 좀 못 느끼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이 전쟁의 장본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라도 끝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국가를 운영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불안하시겠죠. 네. 지금 그래서 유럽처럼 좀 체질을 바꿔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유럽도 에너지난 겪지 않나요? 유럽은 에너지난은 겪었지만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 거의 50% 넘는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확보를 한다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한 차례 더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건 연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죠. 들어가서 그냥 뭐 풍력 발전기 태양광 패널을 꽂으면 자체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무료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생성되는 겁니다. 초기 투자를 제외하면. 유럽이 이제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풍력 태양광의 설치량이 급증했는데 특히 이제 태양광 설치량이 많이 급증했어요. 뭐 2018년 뭐 19년 이때만 하더라도 10기가 이하의 연간 설치량이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 해에 30기가가 넘었고요. 지금은 연간 60기가의 태양광이 설치가 됩니다. 1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번에 전쟁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최근에 보면 전기요금의 인상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급한 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자금률이 1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가 전력으로만 봤을 때도 한 뭐 7%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데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좀 뭐 강하게 각인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그냥 우리 주류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냥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대체 에너지라고 했죠. 얼터너티브 에너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을 때, 네. 풍력 태양광이 경쟁력이 없을 때 한 20년도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의 신규 발전 설비의 90% 이상, 작년에는 아마 한 95% 정도가 태양광 풍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메인스트림이에요. 다른 발전원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마이너한 발전원들인 거죠.
지금 AI 그 데이터 센터 같은 이 AI 산업의 이 폭발적인 성장 때문에 생기는 이 전력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원전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신설이 되는 발전소가 100개 중에 90개 이상이 태양광 풍력인데 네. 당연히 데이터 센터도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력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다른 발전원들은 사실은 보조 발전원들이에요. 네. 뭐 천연가스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뭐 원전은 뭐 물론 당장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2030년 이후의 스토리니까요. 네. 그 트럼프 일기 때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뭐 아주 급등을 했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또 그러니까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당시는 트럼프가 일기 때 보면 그때는 정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정식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트럼프 옆에 안정적인 어른들이 꽤 있었어요. 네. 뭐 매티스 국무장관이라든지 국방장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엑슨모빌 CEO 했던 틸러슨 같은 분도 이제 들어와 있었고, 뭐 하여튼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있어서 트럼프를 많이 제동을 걸었죠. 그래서 극단적인 일을 그때는 초기에는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선거 딱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극단적인 일들을 트럼프가 많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온 거예요. 네.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때도 나는 남자다 하면서 계속 다니다가 결국 코로나 걸리면서 두 번째 연임을 못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지금은 2기가 들어서면서는 자기 마음대로 초기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1기 때 후반기에 나타났던 게 지금은 초반 중간 선거 이전에 나타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맨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심지어 클린 석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전기차도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랬지만 중간 선거가 다 끝나면서부터 부글부글 끓던 그린사는 모든 그린사는 관료들이 다 이제 코로나 유동성하고 합쳐지면서 10배씩 다 올랐잖아요.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베스타스, 뭐 펄솔라, 뭐 대부분의 그린산업 관련주들이 다 폭등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중간선거 이전에 이제 이게 본격화됐는데 이번에는 사이클이 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하반기로 끊어서 보면 그린산업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해외에서. 네. 우리나라만 이제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이 중동 사태가 발발하면서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눈높이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와 너무 똑같고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중동 사태 때문에 확실해진 게 두 개가 있죠. 네. 이 사태가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트럼프는 일단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지금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이후에는 중간 선거가 끝나면서부터는 아주 큰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전쟁이 뭐 끝나든 안 끝나든 거의 뭐 팩트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전환 쪽에 주요한 정책으로 선정을 해서 기후 에너지부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계속 가게 될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죠.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요즘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과연 맞는 거냐라는 논란도 좀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워낙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의 바람의 질이 영국이나 푸켓처럼 좋지는 않죠. 네. 거기는 아주 독특한 지역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평균 정도의 풍속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네. 국가이고 뭐 상대적으로 육상보다는 해상에 훨씬 더 대규모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해상 풍력이 맞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잘 발전해 있잖아요. 타워, 하부 구조물, 전선 뭐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의 해상 풍력을 육성할수록 우리 기업들이 좋고 일자리가 나오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수출하면서 우리가 큰 허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게 국내에서는 해상 풍력입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을 하니 많이 해서 벌써 한 10년 이상 실랑이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드디어 해상 풍력의 건설 공사 규모가 기가와트 시대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사 하나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초에 하나 그리고 2분기 말에 하나 해서 세 개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다 합치면은 한 1.3기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신규로 건설에 들어갈 프로젝트들이 다 합치면 뭐 거의 한 1.8기가 이 정도쯤 네.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복수의 프로젝트들이 국내에서 건설이 되면서 이제 진행될 거라서 국내 업체들, 뭐 기자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이 열리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급증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받는 수혜의 이 그 크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해상풍력 전체 밸류체인 중에서 터빈은 없어요. 이제 터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물론 중요한 건 맞죠. 맞은데 터빈이 전체 이 시장에 차지하는 규모는 그러니까 밸류체인 내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0%가 좀 안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한 우리가 80% 정도를 우리 기업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타워가 있죠. 풍력 타워. CS 윈드가 이제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 SK 오션 플랜트, 뭐 현대 스틸 같은 국내 업체가 또 있죠. 전선, 해저 케이블이죠.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지금 2030년까지 우리 업체들한테 열리는 그 국내 시장이 거의 한 20조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만이 또 우리의 이미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대만의 해상풍력과 한국 해상풍력을 다 합치면 한 4조 가까이 관련된 시장이 열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SK 오션 플랜트가 아시아 하부 구조물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동안 좀 저평가됐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물론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뭐 이렇게 저평가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펀더멘탈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SK 오션 플랜트가 이제 원래 삼강 M&T라는 기자재 업체를 SK 그룹이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SK 그룹이 지금 이거를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팔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네. 누가 사든 간에 이 회사를 이게 뭐 몇백억에 살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인수를 하려면 뭐 최소한 뭐 몇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M&A인데 누가 사서 이거를 갖다가 이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려고 사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를 볼 때는 지금 이 회사의 상황이 어떤가, 전략이 어떤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SK 오션 플랜트는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해상풍력 시장으로서는. 거기서 하부구조물 1위 업체이고요. 국내에서도 당연히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부구조물 늘어나는 시장만 대만하고 한국을 따지면 거의 한 15조 이상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얘가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혜택이 굉장히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낮죠. 음. 이 해상풍력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도 낮고 또 SK오션 플랜트가 수십 년 동안 잘해온 조선 기자재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요. 조선 업체들이 워낙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리레이팅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어쨌든 SK오션 플랜트는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또는 함정이라든지 FPSO라든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런 비즈니스에도 다시 수주를 하면서 이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개의 영역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최근에 뭐 좀 올라서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뭐 충분하지 않다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